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국의 뻔뻔함. 이렇게 뻔뻔할 수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퇴하고 아무 일 없다. 가족 문제다. 대충 넘어가면 될 텐데 지금 조국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페이스북을 쓰면서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가림인지 방어막인지는 나중에 약점으로 돌아갈 텐데요. 조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조국이란 사람의 이 정신력이 보통은 아니구나. 정말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외쳤던 조국 퇴진의 목소리를 외쳤던 것이 지난 2달간의 시간이었는데 이 조국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국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를 열심히 올렸던 것은 이미 유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사퇴 입장문을 발표한 것조차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트위터에 올릴 만큼 아주 대단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취재를 한 것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법무부라는 곳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또 본인이 직접 리트윗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웃는 것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든 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채널 공식 이름이 법무부 TV입니다. 법무부 TV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자, 보니까요. 뭐 조국 일색입니다. 뭐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뭐 조국이 어디 방문했다. 조국이 청년하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회수는 얼마 나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하나 보면은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문 세력들이 또 귀신같이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부처인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원래 보통 정부 부처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보면은 뭐 어떤 건요 조회수가 2만이 넘는 것도 있고 마지막 건 4만이네요. 그렇죠. 기자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1,000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 영상을 땄습니다. 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감성파리스러운 이런 영상을 넣어요. 뭔가 이제 조국의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그럴싸하게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이 좌파 시민들로 하여금 뭔가 좀 감동을 불러일으킬 법한 그런 영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자기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자기는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것마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국이 사퇴하면서 만들어진 법무부 영상인데요.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이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또 흑백 영상으로 뭔가 또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뒤에다가 말이죠. 누가 패러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법무부 산하에 구치소로 갑니다. 저는 그 옆에 리본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금조.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러고 나서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조국이 엘리베이터 탄데, 그걸 또 따라가가지고 찍어요. 좀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또 소시적인 좀 잘생긴 편이지 않습니까? 씩 웃는 장면을 또 쓱 넣어가지고. 가증스러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이가 없지만은, 친문 세력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저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열리면서 그 살인마 같은 웃음 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드 치기 위해서 저걸 올린 맞습니다. 거예요. 그 과거에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어두운 표정 짓다가 살짝 열 때 웃었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를 암시한 듯한 그런 장면이 또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다. 시민들의 마음은 조국이 빨리 구속되길 바라는 건데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조국이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퇴 직전에 지인을 통해서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도륙당한 게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지금 그만큼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 등등 지금 어느 거 하나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분노를 사지 않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을 하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 가족이 도륙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지금 이 조국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은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야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있다. 오죽하면은 어제 발표됐던 그 입장문 내용에도 이런 대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징징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한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많은 네티즌들, 국민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징징대는 거 아니 뭐냐. 그렇죠. 이게 마지막 입장문에서조차도 끝까지 잘못 없다고 지금 우기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또 국민들 하여금 분노를 사게 했던 소식 있죠. 바로 서울대 복직. 이 사람이 장관이 끝나자마자 냈다 바로 복직했다는 건데요. 진짜. 시간을 보시죠. 어제 오후 2시에 입장문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5시 3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면직안을 제거합니다. 즉 장관에서 뺍니다. 장관직에서 뺐는데 야 20여 분 만에요.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납득하기 어려워. 이 정도 멘탈이 있을까요? 이렇게 망신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조사받고 자기는 깜빵 갈 상황인데 서울대에다가 다시 복직 신청을 한다?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이런 멘탈 부럽네요, 진짜. 저는 조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네, 조국은 진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본인이 정당한 검찰개혁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마치 검찰의 저항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처럼 본인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조국 본인이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앞에 들통나게 되었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자꾸 자신의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국과 조국 일가족으로 인해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회 정의가 도륙당한 겁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박상우 기자.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박상우 기자는 어떻게 해야죠?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나왔다는데 복직 신청을 또 해야 되나? 네, 제 멘탈리티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 그래요. 다 대부분 그냥 나 당분간 쉬어야지 무슨 내가 서울대 다시 복직하면 뭐해 또 시위할 텐데 당분간 잠잠할 때까지 여행이나 가자.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이게 30일 이내에만 복직하면 돼요. 물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울대직도 빠져야 된다. 서울대 교수로서도 자격 없다라고 하지만은 뭐 솔직히 조국의 그동안의 정신력을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이 복직을 할 거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예상했던 바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말이죠.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야 대통령이 38분에 딱 면직안 해주니까 나 이제 그럼 장관 아닌 거지? 그럼 이제 해야겠다. 이거 또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야. 심지어 이게 자택에서 한 거예요. 왜? 오후 4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과천청사에서 이제 정리하고 방배동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들어갔는데 오후 6시 7분에 다시 자택을 나서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직 서류는 6시에 들어갔다. 즉 자택에서 지금 팩스를 통해서 복직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봤다가 대통령께서 면접했어? 야, 빨리 서류 써라. 해서 내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뻔뻔스럽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15일 오전, 오늘이죠. 결국 복직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은 이날 오전 부총장 결재를 통해 처리가 됐다 해서 다시 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돌아온 상황인 건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 난리 폈는데 어떻게 교수로 돌아올 수 있냐?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지만은 이거는요,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신고하면 돌아온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맞고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복직을 하면은 돌아오게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로 지금 돌아온 건데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분연히 조국 복직 반대를 외칠 때가 됐다라면서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했던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이곳에서 지금 조국의 서울대 복직 논란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복직 찬반 투표가 진행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 기준입니다. 찬성 14표, 반대 783표. 글쎄, 이거 모름이죠. 모름 13표 해가지고 지금 반대 의견이 96.7%. 이거는 뭐 설문조사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생들이 그동안 수차례 거쳐서 촛불 집회를 했고 더 나아가서 개천절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함께 목소리 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러한 목소리가 지금 일파만파. 서울대생들마저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뻔뻔스럽게 교수로 돌아올 수 있냐? 막아야 된다. 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대 복직 반대를 위한 댓글 운동이라는 게 전개돼가지고요. 시작한 지 그 글을 올린 지 2시간 30분 만에 222개의 댓글이 달린 만큼, 즉 조국 교수 안 돼라는 목소리 내는 댓글이 222개가 달린 만큼 지금 굉장히 열을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전 국민에게 민폐를 끼쳤으면 학교로 돌아오지 말아라. 라는 당연한 학생의 거죠. 목소리가 있고요. 또한 총학생회와 동문회는 조국 복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하라. 즉 총학생회에 대해서 그리고 총동창회에 대해서 야, 조국이 어떻게 교수로 돌아올 수 있어. 우리 모두 막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개천절 당시에 직접 광화문에 모여서 그 조국 퇴진의 목소리를 함께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도 조국의 그 장관직 사태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시키겠습니다. 예.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했다.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즉 조국 당시는 뭐 자기는 검찰개혁으로서 할 역할을 하고 다 했다 하고 물러난지 모르겠는데 이미 국민들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공정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 동안 밝혀진 정권 차원의 옹호 그리고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작태는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권 자체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국민들에게는 길고도 길었던 시간 동안 그가 보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의 위증만으로도 사퇴는 너무나도 관세한 처사이며 파면의 사유가 되고도 남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의 글처럼 자진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이 불과하다. 이 파리가 앞발, 이 비유가 뭐냐면요. 2010년 9월에 이명박 정부 때 유명한 외교부 장관, 당시에 딸의 택지 문제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유 장관의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이다라고 그때 그냥 비판했었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당시에 조롱을 했던, 비판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돌려서 서울대 이 측에서 말한 겁니다. 서울대 학생이. 그러면서 저희는 조국의 사태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태로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촛불 집회에서 했던 메시지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지금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은 이 질문
대답해 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계속 물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란 점 너무나 확실하다. 즉 다시 말해서 조국의 사태로 이 문제는 끝날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의 차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문재인이 답하는 그 순간까지 서울대는 분연히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요, 서울대에서 그냥 복직은 그냥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총장이 결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뭐 다른 곳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탓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서울대 내부에서 벌어진 맞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일종의 피의자로 조국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논문 표절 문제. 이거는 지금 서울대 석사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면은 사실상 교수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석사 논문이 사라진다는 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턴. 자식들 인턴. 공문서, 이게 인권법센터. 공문서 위조. 서울대 법대의 인권법센터의 인턴. 이거 한 명이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딸도 걸려있고, 아들도 걸려있고, 친구 아들도 걸려있고, 장영표 교수 아들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복직을 가져뒀다. 세 번째,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절도가 하나 걸려있어요. 컴퓨터. 서울대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만 놓고 봐도 지금 복직을 받아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덥석 복직을 받아줬다.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그동안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서울대가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서울대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거냐, 좌파 세력을 보호하려는 거냐, 그 다음에 자기가 조국이 벌판에 서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 아주 알짜배기 아파트에 그러니까. 50평이나 되는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십억이에요, 가격이. 그 집에 가서 뭐 가전제품도 다 돼 있나 봐요. 그냥 팩스도 다 있고 그런 진짜 번듯하게 살면서 무슨 허벌판에 산다고 하는지. 어쨌든 저는 서울대 지금 이 복직 신청 무슨 그 학생들이 무슨 SNS에 댓글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원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에 큰 손해를 끼쳤고 서울대의 명예에 굉장한 해악을 끼친 사람인데 복직을 결정하다니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점이 뭐냐면 조국이 정말 꼼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재가 신청에 떨어지자마자 서울대 복지 신청서를 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조국이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조국은 자신과 자신의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의혹에 대해 일관했습니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관여한 바가 없다. 모른다. 아내가 알아서 했다.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저렇게 꼼꼼하게 교수 복직 신청서를 20분 만에 제출할 정도면 저 꼼꼼한 성격은 분명 자신의 일가족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비의혹에도 조국이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데요, 진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은 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존경도 해주고 하는데, 서울대 하는 행태를 보니까요, 존경받을 이유가 없다. 아마 지금 뭐 졸업하는 졸업생, 또 재학생들 창피할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